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요. 두 번째 챕터로 직업 및 산업 분류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파트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선 여러분 우리 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직업이라는 게 있다 보면요. 직업의 어떤 범위를 한 이 정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직업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일종의 산업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지금 이번 챕터는 직업에 관련된 분류를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좀 더 넓은 범위 산업에 대한 분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직업 관련된 분류를 쭉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산업 관련된 분류를 쭉 보게 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안에서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몇 개 우리 시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체크를 좀 해가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역시 오늘도 하나씩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상과목은 크게 뭐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따라와 주시면 아주 손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첫 번째, 직업 분류의 이해입니다. 직업 분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인데요. 2017년 제7차 개정의 주요 개정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건 앞에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그냥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입니다. 이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업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시험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일단 직업이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직업 정의에다가 직업 정의 그 옆에다가 한 5가지 속성을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계속성, 그다음에 경제성, 그 다음에 윤리성, 그 다음에 사회성, 그 다음에 비속박성입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직업의 정의에다가 별표 크게 하나 치겠습니다. 여기 직업의 정의에다가 별표 크게 하나 칠게요. 자, 직업이 성립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 비속박성입니다. 다음 중 직업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계속성, 보기 1번 계속성, 보기 2번 경제성, 보기 3번 윤리성, 보기 4번에 사회봉사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 그게 틀린 거예요. 오케이? 요 5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뭔지 한번 쭉 한번 볼 건데요. 어디에 일단 줄을 끌 거냐면요. 어디 줄을 끌냐면 직업은 유사 어디죠?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직업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직업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 직업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계속성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 뭡니까? 계속성이 나오네요. 5가지가 나올 거예요. 조금 있다가. 첫 번째 계속성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오케이, 요거 됐고. 두 번째, 여기, 요거. 직업은, 자, 줄 거게요. 직업은 또한 뭡니까? 경제성을 충족해야 된다. 뭡니까? 경제성 나오네. 오케이. 그 다음, 쭉 내려가면, 어디 있습니까? 여긴 없나요? 여기 있나요? 오케이. 여기 줄 거게요. 첫 번째 줄. 직업 활동은 전통적으로 뭡니까? 윤리성과 사회성을 충족한다. 윤리성, 사회성.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또한 속박된 상태에서 재반 활동은 경제성이나 계속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즉 속박이 되면 안 된다. 비속박성이 여기에 나오네요. 됐죠? 결국 직업은 이러한 5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은 직업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데 그게 뭡니까? 이거요.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별표 크게 하나 씩게요. 1번부터 6번 말고 또 7, 8, 9, 10번 여기까지 전부 다 잘 나옵니다. 전부. 자, 다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것들을 지금부터 별표 쳐보겠습니다. 1번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등과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는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직업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또 잘 나오는 게 2번 한번 읽어보시고 3번도 읽어보시고 4번 줄것해서 이것도 별표 칠게요. 1번 별표 치고 4번 별표 칠게요. 예금, 적금, 인출, 보험금의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해서 수입이 있는 경우도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안 봐요. 왜?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중에 일부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5번에 이것도 별표 칠게요. 자기 집의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도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8번 별표 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도 직업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 9번도 별표 치겠습니다. 수용자의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도 뭡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그 수용자들 있죠. 그 사람들도 뭔가 거기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직업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속박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속박성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제가 별표치라는 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나머지도 한번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오케이. 요거 하나 체크하도록 하죠. 그 다음 쭉 당겨서 직업 분류의 개념과 기준 한번 볼 건데, 자, 여기 직업 분류의 개념과 기준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직업을 분류할 때, 자, 어디 줄을 끊냐면요. 여기 줄 끌게요. 어디냐면, 이게 우리 교재랑 이게 순서가 좀 안 맞아서,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다 줄을 끌게요. 직무 능력이 정규 교육을 통하여, 맞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줄 끌게요. 직무 능력이 정규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국제표준교육분류상의 교육과정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총 4가지 직능 수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1 직능 수준과 제2, 제3, 제4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각각이 뭔지는 일단 가볍게 체크할게요. 이 개별적인 내용은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볼게요. 자, 첫 번째, 제1 직능 수준은 첫 번째 줄을 끌게요.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육체적인 힘을 요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여기까지. 되게 간단한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 되게 간단한 거. 그 다음 하나 더 줄 걸까? 제1 직능 수준의 일부 직업에서는 초등교육이나 기초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거. 그 다음 제2 직능 수준 줄 걸게요.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한 계산 능력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다시 줄 걸게. 보통 중등 이상 교육과정의 정규 교육 이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이나 직업 경험을 필요로 한다. 여기까지. 일단 이런 것들은 줄만 긋고 대충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시험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야.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 포인트가 아니라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자, 그 다음 제3 직능 줄 걸게요. 복잡한 과업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수리 계산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줄 걸게. 그게 제3 직능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 또 줄 거냐면 여기 일반적으로 중등교육을 마치고 1, 3년 정도가 추가적인 교육과정 정도로 그게 고등학교. 그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초등학교, 여기가 중학교, 여기가 고등학교, 여기가 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4 직능 수준 볼게요. 첫 번째 줄 끌게요.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창의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됐죠? 자, 그 다음 어디 줄 거냐? 일반적으로 4년제 또는 그 이상의 계속해서 학사, 석사,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정규교육 훈련을 필요로 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됐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됐죠? 요렇게 4개 일단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쉽게 표현하면 이거야. 뭐냐? 그냥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이 필요하냐? 초딩, 그렇죠? 그 다음 중딩, 예. 그 다음 고딩, 그 다음 뭐예요? 예, 대딩, 이거예요. 그렇죠? 그거고, 시험 문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이게 별표 크게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뭡니까? 표준 직업 분류상에서 요구하는 바로 직능 수준과의 관계. 요게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근데 봐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잘 봐요. 여기 있네. 잘 봐요. 첫 번째. 제1 직능 수준이 필요한 건요. 말 그대로 단순 노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무만 유일하게 제1 직능 수준이 필요해요. 이해됐어요? 다시 단순 노무 이름에서도 나오네. 말 그대로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제1 직능 수준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관리자 뭡니까? 회사의 사장님. 그 다음
전문가. 여러분, 딱 봐도 이 사람들은 뭡니까? 고학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관리자와 전문가만 3직능과 4직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3직능 혹은 4직능 수준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2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외우냐? 작은 것들만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봐봐. 첫 번째, 단순노무 무조건 1. 그 다음, 제일 위에 있는 3, 4는 뭐다? 관리자랑 그 다음에 전문가. 나머지는 싹 다 뭐? 2. 그쵸?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그런데 하나만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뭐라 그랬죠? 지구상에 사람을 3명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남자, 여자, 그 다음 뭐예요? 군인이요. 군인은 아주 독특하죠. 군인은 아주 독특한 집단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또 군대 나왔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 건화로서. 그렇죠? 제가 군인일 때 참 재밌었던 현상. 예, 이야기를 했나? 저도 대학생 때 군대를 갔잖아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대학생인데 나 분명히 어제까지 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는데 근데 갑자기 그 휴가 나와서 이렇게 대학생 보면 우와 대학생이다 막 이러고 있어요. 뭡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이 그 군인이죠. 군인. 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건아들 전부 다 군대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인인데 군인만 아주 독특하게 뭐냐면요. 하나 체크합시다. 군인만 제2 직능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2 직능 수준 뭡니까? 핵심어가 이거 이상. 틀린 보기로 자주 나오는 게 군인은 제2 직능 수준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거예요. 이상. 오케이? 요거까지. 됐어요? 정리해 볼게. 1, 2, 3, 4의 직능 수준이 필요할 때 첫 번째 단순 노무는 1. 그 다음에 전문가랑 그 다음 뭐예요? 관리자는 뭐며? 3, 4. 그 다음에 전부 나머지는 2. 예외는 뭐다? 군인만 제2 직능 수준 이상. 오케이? 정리 끝. 됐어요?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100% 맞출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 다음 있습니다. 직업분류 원칙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현재 직업분류를 할 때는 일반적 원칙이 포괄성 원칙과 배타성 원칙입니다. 자, 뭐냐? 이거 두 개는 그냥 가볍게 줄만 끌게요. 포괄성 원칙이 첫 번째 줄 끌게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어떤 수준에서든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직무를 범위를 만들어 놨다면 그 중에 어디 하나는 속하게 만드는 게 포괄성의 원칙. 오케이? 두 번째, 배타성의 원칙은 뭡니까? 자, 줄 거게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분류를 했죠. 자, 포괄성의 원칙으로 어떤 분류에든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요 분류와 요 분류는 반드시 뭡니까?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배타성의 원칙이에요. 오케이? 그게 포괄성, 배타성입니다. 일단 이 두 개는 가볍게 체크만 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포괄적인 업무, 직무에 대한 직업 분류의 원칙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3원칙이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3원칙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 앞쪽에 별표 크게 하나 치고 그 3원칙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주된 직무를 우선으로 합니다. 주된 직무. 두 번째는요, 최상급 직능 수준을 우선으로 하고요. 마지막은 생산 업무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 세 개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반드시.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이란 거 뭐냐? 자, 여기 볼게요. 줄은 안 끌게요. 여긴 전부 다 봐야 돼요.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관련 분류 항목에 명시된 직무 내용을 비교 평가해서 관련 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을 분류하는 겁니다. 자, 뭐냐? 여러분 얘까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왜냐? 기출에 얘가 똑같이 나왔어요. 자, 볼게요. 예를 들면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학 교수는 강의, 평가, 연구 등과 요런 것도 하지만 그러니까 즉 강의하는 것도 하지만 실제로 환자를 보는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뭡니까? 뭐가 주가 되냐? 이거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뭐다? 주된 직무 우선 원칙입니다. 뭐가 주로 되고 있냐? 그걸 가지고 분류하는 게 주된 직무 우선 원칙입니다. 오케이? 즉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교수가 주로 환자 진료를 많이 하는 거면 그럼 의사 쪽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사람이 주로 강의 중심으로 하면 이 사람은 그렇죠. 학자나 교수로 분류돼야 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게 주된 직무 우선 원칙. 근데 이걸로 분류가 안 된다. 그럼 두 번째가 최상급 직능 수준이 우선 원칙입니다. 읽어볼게.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분류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1인 만약에 내가 요식업을 하는데 나 혼자서 그 1인 요식업을 한다고 할게요. 그럼 저는 거기서 요리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그 가까운 곳에 배달도 간다고 할게요. 그럼 그 둘 중에 어떤 것들이 더 자, 요리와 배달 중에 어느 게 좀 더
능력을 크게 요구합니까? 자질을 크게 요구해요? 그렇지, 요리죠. 그래서 봐, 조리와 배달을 같이 한다면요. 조리와 배달의 직무 비중이 같을 경우에 조리의 직능 수준이 배달보다 좀 더 높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조리사로 분류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리도 하고 배달도 해. 그럼 이 사람을 배달원으로 분류할 것인가? 조리사로, 즉 셰프로 분류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해? 그렇지. 바로 최상급 직능 수준이 우선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 다음 뭐냐? 세 번째, 생산 업무 우선 원칙입니다. 자, 볼게요.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합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빵을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경우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인 빵집을 해. 내가 빵도 내가 만들고 내가 판매도 합니다. 그럼 나는 빵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분류돼야 되냐? 아니면 나는 제빵사로 분류되냐? 이 둘 중에 어떻게 하냐? 그렇죠. 판매보다는 생산이 먼저입니다. 생산. 그래서 나는 제빵사로 불리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뭡니까? 오케이. 생산 업무 우선 원칙입니다.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의 3원칙이 첫 번째 주된 직무 우선 원칙, 두 번째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마지막 뭡니까? 그렇죠. 바로 생산 업무 우선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잘 봐. 이거 반드시 별표 크게 치는데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다수직업 종사자 분류 원칙, 이것도 별표 치게. 이것도 시험에 완전 단골인데요. 자, 봐요. 한 사람이 전혀 관련 없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을 어느 쪽으로 분류할 것인가? 이게 이 문제가 생기잖아. 그치? 그때 원칙이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취업시간 우선 원칙입니다. 뭐냐? 내가 요 일도 하고 요 일도 동시에 해. 그럼 이 둘 중에 내가 어느 일을 할 때 취업 준비를 더 오래 하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제가 변호사예요. 제가 변호사인데 제가 동시에 무슨 일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가르치는 강사 일도 한다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변호사랑 자전거 가르치는 강습사 중에 둘 중에 내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취업 준비하는 시간이 어디가 획기적으로 깁니까? 당연히 변호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변호사로 분류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취업 시간 우선 원칙입니다. 됐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두 개가 우열이 안 돼. 비슷한 준비 시간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변호사인데 동시에 나는 의사다. 뭐 이런 거 뭐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그 사람을 그러면 무슨 직업으로 분류하냐? 수입 우선 원칙입니다. 둘 중에 수입이 좀 더 높은 쪽으로 이 사람의 직업을 분류하는 거예요. 변호사랑 의사 중에 의사가 좀 더 높다? 의사로 가는 겁니다. 됐죠? 그게 바로 수입 우선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야. 둘 다 비슷해, 수익이. 그럼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조사 시 최근 직업 원칙입니다. 뭡니까?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쪽 중에 어디를 먼저 하고 있어, 어디를 최근에 하고 있었는지. 그러면 그쪽으로 직업을 분류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봐봐. 이것도 별표 쳐야 돼. 지금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힘줘서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두 번째, 이게 헷갈려. 무슨 말이냐? 둘 다 3원칙이거든. 둘 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으로 3원칙이 있고, 그 다음 이건 뭐냐? 이건 다수 직업 종사자 분류 원칙이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른 내용이야. 잘 봐요. 무슨 말이냐? 포괄적 직업 원칙. 자, 봐봐. 다시. 자,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이란 건 한번 읽어볼까? 동일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직무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음식 조리와 제공이 하나의 단일 직무로 되어서 조리사의 업무로 결합될 수 있는 반면에 대규모에서는 이를 별도로 분리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야. 어떤 일을 할 때 회사가 규모에 따라서 그 직무가 세분화되기도 하지만 되게 크게도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크게 분류되는 경우에는 도대체 이 사람의 직업을 이걸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직업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여러 개의 일을 거기서 만약에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맡고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어느 직업으로 분류할 것인가가 바로 이거고 요거는 한 사람이 정확하게 직업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직업을 정말 여러 개를. 그것도 다르게 완전 다른 걸로. 자, 아까 전에 내가 빵을 만들면서 판매하는 건 어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비슷한 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분류를 한다라는 거고 이건 뭡니까? 전혀 상관성이 없어야 돼. 뭡니까? 변호사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사를 한다거나 혹은 변호사 하는 사람이 뭐 스포츠 강사를 한다거나 혹은 스포츠 선수가 갑자기 뭡니까?
스포츠 선수가 뭐 제빵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완벽하게 다른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직업을 어디로 분류할 것인가의 그 원칙이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헷갈려한다는 걸 출제위원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전에 포괄적인 그 직업 분류 원칙과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을 섞어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분류해서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요. 자,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별표 크게 하나 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